네, 항공기는 일반적으로 날개가 있고 그리고 엔진이 있는데 항공기는 보통 엔진이 작동하지 않아도 활공이 가능합니다. 날개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활공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착륙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착륙이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항공기의 엔진이 하나인 경우에는 단발기라고 얘기하고, 엔진이 두 개인 경우에는 쌍발기, 그리고 세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발기라고 말을 합니다. 엔진이 두 개인 항공기인 쌍발기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의 규정상으로도 엔진 하나가 기능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일정 시간 동안에는 공중에서 채공이 가능하고 공항 근처에서 착륙이 가능하기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는 채공 능력을 갖추게끔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요구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공기가 다른 상황들이 모두 정상이고 엔진 하나만 기능 고장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쌍발기인 항공기인 경우에는 최소 30분 또는 40분 이상 정도씩 주변에서 소위 로이터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 주변을 배회하면서 공항 주변을 대기를 하고 비상 착륙을 대비할 수 있게끔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항공기들은 이만큼 안전에 대한 기준이 워낙 엄격하기 때문에 쌍발기의 경우에는 엔진 하나가 기능 고장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정상적인 안전한 착륙이 가능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그 쌍발기 항공기라고 하더라도 엔진 두 개가 모두 다 기능 고장을 일으켰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엔진 하나만 기능을 손실했을 때 그에 대한 대비와 시나리오가 다 정해져 있는데, 쌍발기 경우 엔진 두 개가 모두 기능을 잃었을 때, 추력을 발생시킬 수 없을 때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매우 긴급하고 힘든 상황이 됩니다. 매우 가혹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자세한 사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이 사고의 항공기 같은 경우는 추정컨대 엔진 양쪽이 다 기능이 하나는 완전히 손실, 또 하나 나머지 한쪽도 일부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엔진이 모두 다 기능을 손실한 경우에는 사실상 공중에 머무르면서 대기하거나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착륙이 가능한 곳을 빠르게 확보해서 착륙을 시도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착륙 장치가 제대로 전개가 되고 그리고 제동을 할 수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경우에는 파일럿의 어느 정도 그 숙련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큰 사고 없이도 착륙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엔진의 기능 문제뿐만 아니라 착륙 장치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고 전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가장 큰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착륙 장치도 전개되지 않았고 엔진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항공기가 활주로에 접근을 해서 동체 착륙을 시도를 하면 그 속도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속도를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활주로의 길이가 정상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설계된 활주로 길이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활주로를 더 초과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드러난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 조종사 분께서 주어진 그 위급한 상황에서 가능한 동체 착륙 시도를 할 수 있는 최선의 착륙을 시도를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그 터치다운을 하는 위치도 사실 조절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위급 상황에서 아주 소프트 랜딩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스무스하게 동체 착륙을 시도를 하셨고, 다만 이 속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감속을 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접지와 착륙의 경로 이런 부분들은 조종사 분께서 최선을 다하셨고
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를 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끝에 활주로에 있던 어떤 구조물의 문제 때문에 속도가 충분히 줄어들기 전에 빠른 속도에서 조금 그 콘크리트 구조물과 둔덕과의 충격,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사고가 좀 크게, 인명사고가 커질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됩니다. 일단 조종사 분께서는 그 셋대를 만났는지는 아마 조사 결과로 나와야겠지만, 그 엔진의 기능 고장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절차에 따라서 메이데이를 이제 3번 선언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아마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도 조만간 뭐 공개는 되겠지만, 관제탑과의 교신을 통해서 착륙을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능한 착륙 경로를 확보를 하시고 파악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엔진이 기능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경로로 선택을 하시고 착륙을 시도를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항공기의 감속, 즉 제동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아마 동원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로컬라이저는 그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서 그 도움을 주는 어떤 유도를 하기 위한 어떤 간단한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러한 로컬라이저에 대한 설치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그 소재, 그 다음에 설치 방법, 이런 것들은 사실 항공법상 규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유사시에는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어느 정도는 조금 쉽게 부서질 수 있는 형태로 좀 설치될 필요가 있는 것은 맞고요. 일정 이상의 강도가 되게 되면 평상시에 뭐 바람을 견디거나 하는 이상의 강도를 견딜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강한 구조물을 통해서 설치될 필요는 없기는 합니다. 네, 결국엔 뭐 조류 충돌, 그리고 그로 인한 기체의 결함 또는 뭐 엔진의 기능 손실, 그리고 착륙 장치의 미전개, 뭐 여러 가지 항공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종사가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동체 착륙에 원론적인 측면에서 성공을 했고, 그리고 그 접지까지 성공을 한 상황에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종말 단계에 감속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에 마지막에 있었던 그 구조물의 강도 문제 때문에 조금 인명사고가 훨씬 더 좀 크게 대형 사고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측면은 좀 보이고요. 이게 잘잘못을 떠나서 저는 이제 구조물 때문에 이런 큰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이 좀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에 다른 공항들도 혹시 뭐 이런 개선이 필요한 곳들이 있다면 조금 조사도 하고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참사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고는 참 안타깝지만 이를 계기로 해서 국내에 있는 항공시설과 그리고 안전 측면에서도 전체적으로 좀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이 확보가 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게 조금 더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이런 큰 참사를 통해서 희생자분들에게 정말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또 희생자 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